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서 하마스와 10시간 전투를 벌이고 미국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무기고를 공습했습니다. 3분기 말 현재 미국민들의 계좌당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6,0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항공 여행 시즌을 앞두고 암묵적인 항공 매너와 주의해야 할 항공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 보충 빈곤율이 12.4%로 1년 만에 2배 급등했으며 싱글맘 가정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신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올라가고 기억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향후 알코올, 약물 등에 중독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서 하마스와 10시간 전투를 벌이고 미국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무기고를 공습하는 등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마스의 결사항전이나 헤즈볼라, 이란이 적극 개입해 확전될 수 있는 조짐은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이 본격 격화되고 있어 확전 공포도 가셔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한복판까지 쳐들어가 하마스 추격 작전을 벌이고 있고 외곽 하마스 근거지에서는 10시간이나 전투를 벌인 것으로 이스라엘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 자발리아에서 하마스 대원들과 10시간 동안이나 전투를 벌인 끝에 완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과 해군, 정보당국이 지원하고 탱크 2,200대를 진격시켜 하마스 건물을 포격으로 파괴시키고 장갑 불도저들이 길을 닦은 후에 보병들이 쳐들어가 전투를 벌이는 지상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가자시티 등에 있는 하마스 터널 통로를 포착하면 폭파시키고 무기들을 압수하고 있으며 지휘부에 대한 기습작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한복판에 진입해 수시간씩 시가전까지 전개함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에서 9일 하루에만 유엔 추산 7만 2천 명이나 남부로 피난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남부로 피난해온 팔레스타인들이 55만 7천 명이나 피난처로 대피해 있는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는 시가전을 피하고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으로 하마스 분쇄작전을 펴도록 강력히 권고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자 결정과 독자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정보 수집부터 하고 이를 토대로 폭격에 이은 탱크와 불도저 진격, 보병들의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하마스의 저항이 아직 예상보다는 격렬하지 않기 때문인 듯 미국도 시가전을 결사 만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종료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스라엘 군 병력이 일정 기간 가자 안보를 위해 주둔하되 이른 시일 내에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서안 지구에 이어 가자 지구까지 통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신에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 3,400명이 거의 매일 로켓포와 드론으로 공격받고 있다며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공화국 혁명수비대의 무기고를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또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항공모함 2척과 스트라이크 전단 6척 이외에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중동지역 도착과 B-1B 폭격기의 연이틀 비행, 리퍼 무인 정찰기 겸 공격기의 작전도 공개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3분기 말 현재 계좌당 평균 사용액도 6천 달러를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인 6,0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용비 때문에 90일 이상 연체하는 비율도 1.94%에서 2.34%로 높아졌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번 돈보다 더 쓰고 있는 소비 스타일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빚을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3대 신용관리 회사인 트랜스 유니온이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2분기 1조 300억 달러에서 3분기 말에는 1조 8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의 총 사용액은 2분기 8,660억 달러에서 3분기 9,5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나 증가했습니다. 계좌당 평균 사용액 밸런스는 2분기 5,474달러에서 3분기에는 6,088달러로 11% 늘어났습니다. 계좌당 평균 밸런스가 마침내 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6,088달러의 평균 밸런스를 APR 20%에 적용받고 매달 미니멈으로 낼 경우 무려 17년이나 걸리게 되고 이자 또는 9,063달러로 원금보다 더 내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의 연평균 이자율 APR은 11번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2분기 20.68%에서 3분기에는 21.19%로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민들은 3분기 석 달 동안 2,050만 개의 새로운 신용카드를 개설했습니다. 신규 개설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의 크레딧 한도는 5,021달러에서 5,777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신용카드 총 개수는 5억 3,800만 개나 되고 총 크레딧 한도는 4조 6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민들이 크레딧 한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4.1%여서 총 밸런스가 1조 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월 상환금을 내지 못하는 연체 비율은 1.94%에서 3분기 말에는 2.3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빚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해당 카드사에서 오퍼해오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현재의 밸런스 사용액을 새 계좌로 옮기게 하고 12개월 또는 15개월, 길게는 21개월 정도 이자를 물지 않게 하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고객들에게 오퍼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비행기 여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장거리 노선이 늘어날수록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기내 에티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장시간 항공 간에 모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키면 모두가 편안해지는 암묵적인 항공 매너와 주의해야 할 항공법들을 안혜린 기자가 체크해봤습니다.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아리송한 항공 매너. 매일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NBC는 항공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행기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팔걸이를 넘어오거나 다리를 넓게 벌리는 것. 꼬운 다리가 내 공간까지 넘어오는 개인 공간 침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발톱을 깎거나 신발을 벗는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항공기에선 신발을 벗는 것이 비위생적으로 여겨지니 편안한 탑승을 위해 가볍고 편한 신발을 신고 여행하기를 권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취자나 눈에 띄게 아픈 승객입니다. 코비드의 여파로 좁은 공간에 심하게 아픈 사람과 같이 갇혀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늘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헤드폰 없이 오디오를 듣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타고 내릴 때 앞 사람을 제치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사람. 착륙 후 너무 빨리 짐을 짐칸에서 내려 다른 사람의 통로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방을 메고 내리면서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방으로 때리는 겁니다.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다음 순위는 장거리나 밤 비행이 아닐 때에도 자리를 뒤로 젖히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아이와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으며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멋대로인 승객인데 제멋대로인 승객들은 실질적으로 위법인 규정 미준수, 폭언, 폭력 및 만취와 관련해 나타납니다. 기내에서 흡연 또는 전자담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과 물리적인 폭력은 실제 엄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난동 같은 경우 FBI에 체포돼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며 항공 승무원 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 미만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이며 만약 범죄 과정에서 무기가 사용되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뿐 아니라 비행기 회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추가됩니다. 전자담배를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캐리어에 넣어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휴대해서 기내로 가지고 반입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분해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장치의 발열체가 우발적으로라도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 템파, 토론토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전담을 사용하여 베이핑할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로건 공항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기내에서의 전자담배의 베이핑은 절대 금지이므로 발열체를 사용하지 않는 줄 등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 중 이례적으로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핸드폰이 있는데 발열 화재로 인해 회수되었던 갤럭시 노트 7 핸드폰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식품 보조 등 비현금 혜택을 지원받아 살아가는 SPM 보충 빈곤율이 12.4%로 1년 만에 2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글맘 가정의 보충 빈곤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인 26.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빈곤층을 두 가지로 나눠 공식 빈곤율과 비현금 지원을 받는 보충 빈곤율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말 현재 연방 빈곤선 아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공식 빈곤율은 11.5%로 3,790만 명인데 비해 식품 보조나 세제 혜택을 받아 살아가는 보충 빈곤율은 12.4%로 올라갑니다. 미국의 빈곤층 중에서 푸드 스탬프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계층으로 확대한 보충 빈곤율이 정부 지원 종료로 급등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서플리먼트 빈곤율은 2021년 7.4%로 급락했다가 2022년에는 다시 12.4%로 약 2배 급등한 것으로 연방 센서스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빈곤율은 2021년 5.2%까지 급락했다가 2022년에는 12.4%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싱글맘 가정이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충 빈곤율 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싱글맘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보충 빈곤율은 11.9%에서 26.7%로 급등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싱글파더가 있는 가정의 보충 빈곤율은 9.5%에서 16.2%로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보충 빈곤율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2배 급등한 것은 팬데믹 시절 제공했던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완전 종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선 부양자녀 1인당 6세 이하의 경우 연 3,600달러, 6세 이상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씩의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특별 제공해 사실상 현금 지원했습니다. 절반은 매달 250달러 내지 300달러씩 제공했고 나머지 절반은 세금 보고 후 일괄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현금 지원으로 어린이 300만 명이나 빈곤에서 벗어나 미국의 일반 빈곤율과 보충 빈곤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부양자녀 세제 혜택이 완전 종료되자 다시 예전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싱글맘 가정의 2022년의 보충 빈곤율 26.7%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26.8%와 거의 같아 정부 지원 종료로 예전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올라가고 기억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향후 알코올, 약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고카페인 음료가 청소년들 사이 유행하면서 섭취량도 늘고 있는데요. 카페인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정확한 연구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통 9세에서 10세에는 부모님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며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음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바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과일 주스에는 카페인은 없지만 과일이라고 할 만한 성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과당이 지나치게 높아 비만을 유발하고 탄산음료와 각종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몬스터나 레드볼 같은 고카페인 음료들이 아무나 살 수 있게 음료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파네라의 경우 씹클럽을 들면 음료수 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의 파네라 매장에서 고카페인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 이후 파네라 매장에선 세종의 음료수를 철수시키거나 카페인 경고 문구를 걸어놓았습니다. 씹클럽에 가입하려면 초반에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음료의 성분에 대한 아무런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했습니다.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 탄산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더 이상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기 위해 마시는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료에 고카페인 음료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국제학술지인 물질의 사용과 오용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9세에서 10세 209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중 1945명은 6개월간 한 캔도 카페인이 든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147명은 일주일에 7캔 이상 카페인 탄산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들의 충동성, 작업 기억력 등을 조사하는 실험 결과 카페인 탄산음료를 빈번하게 마신 어린이는 마시지 않은 어린이보다 확연히 충동적이고 작업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대상 피질 ACC라고 불리는 뇌 영역의 활동성도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CC 활동 감소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어린이나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전두엽의 일부인 IFG 영역 활성화도 덜 됐는데 이는 작업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1년 후 추적 관찰 결과 매일 카페인 함유 탄산음료를 마셨던 어린이들은 마시지 않은 어린이보다 술을 마신 확률이 2.04% 더 높았습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카페인과 설탕 등이 뇌에 독성 효과를 유발해 알코올 등 더 강한 약물에 민감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카페인 복용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